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차에 이어서 이번이 2주차죠. 이번 주에 할 거는 컴퓨터 구조에 대한 설명이랑 레지스터, 그 다음 메모리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전부 다 리버스 엔지니어링하고 그 다음 시스템 해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냥 배경 지식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드림액 기준으로는 이제 스테이지 3, 4를 저희가 할 거고요. 그래서 스테이지 3을 하다가 시간이 좀 남으면은 스테이지 4의 어셈블리어를 약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구조에 관한 내용이 맨 처음 나오는데요. 조립 컴퓨터를 맞추신 분들이라면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컴퓨터 견적을 짜보신 분들이면 이제 컴퓨터에 CPU를 정해야겠죠. CPU도 정해야 되고 램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CPU 램을 꽂을 메인보드도 정해야 되고 파워나 저장 장치, SSD 같은 것들이죠. 그것도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체도 정해야 되죠. 이렇게 정해야 될 게 많은데요. 이 중에서 컴퓨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꼽으라면 뭐냐라고 할 때 컴퓨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CPU랑 메인 메모리, 그러니까 램이라고 하죠. 이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어떻게 다뤄지느냐 하면은 메모리에 이제 프로그램이 올라갑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바로는 정확히는 바이너리가 올라가죠. 그리고 이 메모리에 올라간 바이너리의 명령어를 CPU가 하나씩 하나씩 해석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라서 CPU랑 메모리 이 두 개가 가장 컴퓨터의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조가 이제 폰 노이만 구조라고 저희들이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CPU는 기계어 명령을 실행하는 기계고 메모리는 이제 바이너리가 실행이 될 때 적재가 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CPU를 만드는 회사가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인텔, 인텔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AMD, 라이젠을 만드는 CPU죠. 라이젠 CPU를 만드는 회사죠. AMD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애플도 CPU를 만들죠. 그래서 맥북에 들어가는 CPU를 만들죠. 이런 식으로 PC에 들어가는 CPU도 있을 거고, 삼성이 만드는 엑시노스, 그리고 스냅드래곤 같은, 스냅드래곤 같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CPU를 만드는 회사가 다양한데, 이 정확히는 CPU 종류마다 실행할 수 있는 기기어 명령어가 달라요. 이것도 예시를 들어보면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제가 언제 했냐면은 컴퓨터 구조 시간 때 한 건데요. 컴퓨터 구조 시간 때는 이제 CPU 하나를 정해서 거기에 있는 어셈, 거기에 있는 CPU가 실행할 수 있는 어셈블리어를 공부한 다음에 그 기기어를 실행할 수 있는 CPU를 직접 만드는 것까지를 컴퓨터 구조 시간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저희 컴구 시간에는 리스크5라는 CPU를 다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어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본 어셈블리어랑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게 인텔 CPU에서 실행할 수 있는 어셈블리어인데요. 이게 인텔 CPU에서 실행하는 어셈블리어인데요. 그래갖고 살펴보시면은 확실히 다르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CPU 종류마다 실행할 수 있는 어셈블리어, 다시 말해서 기계어 명령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CPU마다 실행할 수 있는 기계어 명령들을 뭐라고 부르냐? ISA라고 부릅니다.
ISA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장의 주요한 내용이고요. 더 자세하게는 이제 컴고 시간에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PU를 이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이제 CPU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CPU 안에는 크게 ALU라는 직접 연산을 실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메모리에서 정보를 들고 와서 ALU라는 연산을 실행하는 공간이 있고요. 연산 장치가 있고, 그리고 레지스터라는 저장 장치들이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는 뭐냐? CPU에 들어있는 저장 장치인데요. 아니, 메모리도 저장 장치고 레지스터도 저장 장치면은 뭐가 다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64비트 CPU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레지스터 용량은 딱 64비트예요. 그러니까 0101 이렇게 돼 있는 거를 64개밖에 저장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는 엄청나게 작은 용량을 가지고 있고 주로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비트의 수만큼이 레지스터의 용량입니다. 대신에 레지스터는 엄청 빠릅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그 윈도우 기준으로는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누르면은 작업 관리자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작업 관리자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CPU 성능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CPU 성능이 나오죠. 그래갖고 기본 속도 2.1GHz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헤르츠가 초당 얼마라는 단위이기 때문에 2.1기가 초당 얼마라는 단위이기 때문에 2.1GHz라면 초당 2.1기가만큼의 명령어를 실행할 수 2.1기가만큼의 기계어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킬로가 10의 3승이고요. 메가가 거기에다가 또 10의 3승이 붙고 그 다음 기가인가요? 그래서 그럼 10의 9승인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예, 기가가 10의 9승인데 그러면 2.11이면은 2.11 곱하기 10의 9승이면은 아마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좀 많겠죠. 이 정도의 기계어 명령어를 1초마다 수행을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레지스터는 기계어 명령 하나가 실행될 때마다 이 레지스터에 값이 들어가고 값이 덮어 씌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지스터는 용량은 작은 대신 엄청 빠르죠. 읽고 쓰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여기까지도 일단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더 자세한 내용은 아마 컴퓨터 구조 시간에 다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라고 하시면은 저번 시간에 저희들이 GDB를 찍먹을 해봤죠. GDB로 이제 비밀번호도 구하고 뭐 그런 거를 했을 텐데 이번 시간에도 GDB를 할 겁니다. GDB를 할 건데 좀 더 익숙하게 쓰기 위해서 GDB를 보는 시야를 좀 더 넓혀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을 저희가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GDB를 한번 켜볼까요? 콘솔을 켜시고요. 그리고 아마 실습 파일을 만들어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열면은 실습 파일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워드 프랙티스를 한번 실습 파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DB로 열면 GDB가 열렸죠. 디스어스라는 명령어는 어셈블을 반대로 한다는 얘기니까 기계어 명령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메인 함수의 기계어 명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계어 명령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단점도 걸 수 있다고 했죠. 이게 디버거니까. 그래서 b 별표 괄호한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일단
0만큼 떨어진 곳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아봅시다. 0 해서 그럼 브레이크 포인트 잡혔죠. 그리고 런의 약자죠. R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음에 실행할 명령으로 push rbp라는 기어 명령이 강조된 걸 보이시고요. 이런 식으로 컬러풀한 화면이 저희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서 컬러풀한 화면 맨 위쪽에 보시면 레지스터즈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요 레지스터가 아까 전에 저희가 설명한 그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지스터 이름이 있고요. RAX, RBX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 이름이 있고 여기 안에 거기 있는 값들이 16진수로 표현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레지스터 중에서 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일단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살펴볼 건데 아마 드림액에서 레지스터 설명을 보시면은 뭔가 많이 있을 겁니다. 표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레지스터 3개만 꼽아보라면 뭐냐? RBP, RSP, RIP 이렇게 3개가 나란히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저희가 필수적으로 역할을 기억하면 좋은 레지스터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RSP는 현재 이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의 가장 낮은 주소를 가장 낮은 주소를 가리키게 되고요. RBP는 현재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의 가장 높은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RIP가 인스트럭션 포인터, 인스트럭션이 명령어니까 인스트럭션 포인터라면 명령어를 가리키는 역할이겠죠. 그래서 RIP에 들어있는 값을 살펴보면 메인 플러스 메인의 push RBP 여기에 있는 명령어죠. 그래서 RIP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진행시켜서 MOV 어쩌고 요게 나올 때까지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보세요. 프로그램 진행시킬 때는 NI, Next Instruction의 약자죠. 그걸 사용해서 진행을 시키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멈춰봅시다. 그리고 다시 RBP랑 RSP를 살펴볼게요. 그 RSP는 지금 D50이라는 값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시면 여기 있는 스택이라는 부분이 현재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맨 위에 D50이라는 주소가 있죠. 그 RBP는 D70을 가리키는데요. D70이 어딨냐 하면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프로그램은 현재 메모리에 어디까지를 쓰고 있냐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쓰고 있다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D50부터 D70까지를 쓰고 있다라고 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은근슬쩍 건너뛰었는데 이 부분은 대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것도 이제 어셈블리어 나중에 배우게 되면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부분은 함수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기계어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은 이것도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마트 가서 카트를 딱 끌려고 하면은 요렇게 생긴 이제 기계라고 해야 되나 장치가 카트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0원을 넣으면은 잠금 장치가 풀려서 카트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여기는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진행되고 나서 메모리를 할당을 받는 명령어를 지나야지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메모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할당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할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마트에서 카트 끌 때 100원 넣는 것처럼 이제
함수를 시작할 때, 메모리를 얻기 시작할 때, 이제 이 기계어 명령을 사용해서 이제 메인 메모리에서 사용할 메모리 공간을 요 프로그램이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일단 첫 일부 설명이고요. 이제 레지스터라고 CPU 안에도 저장 장치가 있고 엄청 빠르다. 그래서 기기어 명령 하나가 있을 때마다 여기 있는 레지스터들 값들이 막 바뀐다. 라는 거랑 그리고 GDB를 열었을 때 이 부분이 메모리고 이 부분이 기기어 명령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레지스터다. 그리고 레지스터 중에서 RBP, RSP, RIP 요 정도만 알면 된다. IP가 이제 다음에 실행할 기기어 명령. RSP가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중에서 가장 낮은 주소. 그리고 RBP가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중에서 가장 높은 주소를 가리키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금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GDB를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부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뭘 할 거냐. 이제 실습을 할 건데요. 어떤 실습을 할 거냐면 이 설명도 같이 하고 실습도 할 거예요. 어떤 거를 볼 거냐면 메모리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지 이제 그걸 저희들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C 언어 스터디를 하면서 아마 지금쯤 변수까지 나갔을 건데 이런 식으로 C 언어에서 int a 하면서 뭐 1 넣고 뭐 캐릭터 C 하면서 뭐 a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변수 배우면서 이런 거를 해봤을 건데요. 이제 그 컴프 시간에 아마 했을 건데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메인이 있고 이 메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 메인 메모리 안에 저장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됐을 거예요. 근데 컴프 시간에는 메모리를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C 언어 수업만 하기도 막 벅찬데 이런 메모리 열고 하면은 좀 많이 번거롭기 때문에 메모리를 열 기회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저희 스터디에서는 이런 걸 직접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어떻게 논의를 시작할 거냐. 예를 들어서 캐릭터, 캐릭터 포인터로, 포인터란다. 배열부터 합시다. 배열부터 합시다. 그 컴프 시간에도 배열부터 배우니까요. 그래서 캐릭터 배열로 이제 5칸만큼 할당을 한 다음에 여기에 헬로라는 문자열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컴프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제 설명을 해서 여기서 H 들어가고 E 들어가고 L 들어가고 L 들어가고 O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설명을 해줄 텐데 좀 이거 좀 추상적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제 맨 처음에 요거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배열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실습 파일에서도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실습 파일에 여기서 보면은 배열을 선언해서 그 안에 헬로 하고 넣고 있죠. 그래서 요게 어떻게 들어가냐. 일단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실제로 실습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보는 시간까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요 배열이 메모리에 어떻게 들어가냐. 그럼 메모리를 어떻게 그리는 건지부터 설명을 해야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로로 길게 그립니다. 메모리는. 그래서 맥스보다는 여기가 메모리의 높은 주소고요. 높은 주소니까 위에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낮은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 메모리 그리는 것도 저는 높은 주소를 위에 낮은 주소를 아래로 이렇게 그리는데 이제 이것도 저희 킥스 옛날에 한번 예속 논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높은 주소를 밑에 그리고 낮은 주소를 위에 그립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그리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GDB를 까보면은 낮은 주소가 위에 나오지 않느냐. 이게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개인 취향이니까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경험을 쌓으면서 여러분 취향대로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는 기초 해킹 스터디 제가 할 때도 메모리 높은 주소를 위에 그리는 걸로 배웠고요. 그리고 저희 운영체제 수업할 때도 어딨지? 그리고 저희 운영체제 제가 지금 수업 듣고 있는데 그거 수업을 할 때도 이거 네, 그거 수업을 할 때도 이거 운영체제 수업 슬라이드인데 여기 수업도 이제 메모리 높은 주소를 위에 낮은 주소를 밑에 그리고 있죠. 그래서 높은 주소 위에 낮은 주소 밑에 이렇게 그리고 있죠. 네, 저는 이게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생각은 그렇고요. 다시 사담이 길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러면 이 문자열이 어떻게 들어가냐라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변수를 배웠다면 이제 인트는 4바이트, 캐릭터는 1바이트 이런 식으로 외우게 될 건데 먼저 그거부터 감을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0010, 00111이라는 데이터가 잠시 옆으로 빠져서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쳐봐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진수로 쓰면은 좀 번거로우니까 이걸 16진수로 바꾸는 방법이 있죠. 4비트씩 끊어서 얘는 3이구나, 얘는 2구나. 그래서 16진수로 바꾸면은 0x23이다. 이런 식으로 이진수를 16진수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16진수 두 자릿수도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1바이트입니다. 그래서 8비트죠. 위에 게 8비트죠. 그래서 요 16진수 두 자릿수가 1바이트고 요게 캐릭터 하나죠. 캐릭터 하나에 해당하죠. 그리고 앞으로 저희 실습에서는 문자열을 많이 다룹니다. 문자열이나 캐릭터를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요 1바이트를 기준으로 한 칸으로 잡을게요. 요 1바이트를 한 칸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64비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에서 CPU가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게 64비트이기 때문에 그 64비트는 그러면은 8칸이겠죠. 계산을 해보면 아마 8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8칸이겠죠. 한 칸이 이제 16진수 2개 1바이트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8칸을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8칸을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또 한 워드고요. 요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한이라고는 아니지만 이렇게 쭉 있겠죠. 그러면 헬로는 어떻게 들어가냐? 헬로는 그러면 요게 한 바이트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 한 번에 들어가는 요 블럭 한 개가 지금 8칸이죠. 그럼 요 5칸을 여기부터 순서대로 나올 거냐, 아니면 다르게 넣을 거냐, 이걸 결정해야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한 바이트 한 바이트 돼 있는 요 정보들을 이 한 블럭에 어떻게 넣느냐, 이제 그걸 정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리틀 엔디안 방식이랑 빅 엔디안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인텔 CPU는 리틀 엔디안 방식을 취할 거고 앞으로 저희 스터디도 리틀 엔디안 방식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리틀 엔디안 방식이면 그래 알겠다.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H의 ASCII 코드가 68입니다. 그리고 E가 65고요. L이 6C 그리고 O가 6F입니다. 그러면 가독성이 좀 떨어지네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68부터 끝자리부터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 65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 6C, 6F,
L 두 번이니까 6C가 두 번 있겠죠? 6C, 6F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요 앞에 요 자리는 이제 저희들이 모르는 어떤 값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메모리는 6F, 6C, 6568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직접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해보는 게 제일이니까 아직 저희들이 어셈블리어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다시 GDB 요 화면이었죠. 켜고요. NI를 몇 번 할 거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서 지금 메인 플러스 34에 화살표가 가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저희들이 X 명령어를 통해서 메모리를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16진수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16진수로 보고요. 그럼 이 헬로라는 얘가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냐? 이것도 일단 어셈블리어를 저희들이 안 배웠기 때문에 일단 제가 하라는 대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달러 표시를 누르고요. RBP 이런 식으로 누릅니다.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를 열 때는 앞에 달러 표시 붙이고 뒤에 레지스터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빼기 0xd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RBP는 그대로 있죠. D70이니까 여기 있죠. 여기에서부터 0xd C가 10이니까 13만큼 떨어진 곳에 18산만큼 떨어진 곳에 이제 여기 있는 배열의 주소가 있다라는 의미고요. 왜 이게 배열의 주소인지는 나중에 어셈블리어 설명하면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들이 필기한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6F, 6C, 6C, 6568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 있죠. 6F, 6C, 6C, 6568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이제 행복해지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배운 거랑 실제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거랑 이치에 맞으니까 좀 행복해지죠.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데이터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바이트씩 까볼까요? 한 바이트씩 깔려면은 B를 이런 식으로 XB를 하면은 그러니까 한 바이트씩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6865, 6060, 600, 6F 요 순서대로 들어가죠. 그 요 한 블럭 안에 이제 이 한 바이트씩의 정보들을 어떻게 담느냐 그걸 결정하는 게 리트렌디안이었기 때문에 그냥 한 바이트씩 저희가 보게 되면은 이제 리트렌디안 신경 쓰지만 않고 메모 그냥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문자열로 까보면은 좀 더 명확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네, 6865, 6464, 6F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게 헬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 뒤에서 끊긴 거는 왜 안 나오냐 하면은 여기 00이 있죠. 00이 이제 널 문자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만나면은 이제 잘 출력하다가 출력이 끊기게 만드는 그 문자열인데요. 여기 00이 들어있기 때문에 헬로까지 하다가 끊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메모리에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냐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GDB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스테이지 3에서 이 부분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윈도우즈 메모리 레이아웃인데요. 리눅스랑 윈도우랑 메모리 레이아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리눅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리눅스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한번 볼게요. 메모리 구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섹션 구역이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스테이지 4의 맨 처음에 이제 구역이 나누어져 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희가 바이너리를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은, 정확히는 리눅스에서 바이너리를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은 ELF라고 부릅니다. ELF는 뭔가의 약자인데요. Executable Linkable Format. 그러니까 실행할 수 있고, Linkable. 이거는 이제 링크 과정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 링크할 수 있는 파일의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그게 어떤 형식이냐 살펴보면은, 메모리에 바이너리를 적재할 수 있게 파일을 여러 구역으로 나눈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었죠. 이런 식으로 실행 파일이 있으면은 이게 바이너리라고 했는데, 얘를 obj dump 명령어에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disassembly of section disassembly of section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구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역별로 바이너리가 나뉘어져 있는 이 포맷이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한 ELF, Executable Linkable Format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설명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리고 이런 Executable Linkable Format ELF 파일은 이제 이것도 그림을 좀 더 보시면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가 아니네. 저희가 1주차 때 했던 요 그림을 다시 들고 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메모리라고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실행 파일이 있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실행 파일이 그대로 적재됩니다. 그대로 적재가 돼요. 실행 파일이 적재가 될 때 그대로 적재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실행 파일이 그대로 적재된 이 영역 자체를 이제 메모리에서는 섹션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섹션 영역을 본다는 말은 이 섹션 영역에 있는 이 데이터는 실제로는 ELF 파일, 요 실행 파일을 아무런 가공 없이 그대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요 obj dum프로 확인한 이 실행 파일 섹션을 분석을 해봐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텍스트 섹션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실행 가능한 기계어 코드가 있는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좀 위쪽에 있습니다. 좀 위쪽에 있고, 여기 보면 disassembly of section text라고 돼 있죠. 여기가 바로 그 텍스트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다 실행 가능한 기계어 명령어들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저희가 실행 파일을 시작하면은 스타트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서 이 부분은 이제 실행 파일을 실행하기 위한 기계어 명령 단계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단계를 거쳐서 메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인 함수에 기계어 명령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 섹션은 실행 가능한 기계어 명령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섹션이 있다고 하네요. 데이터 섹션은 전역 변수의 값,
전역 변수의 값, 컴파일 시점에 값이 정해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전역 변수의 값, 전역 변수가 위치한다고 하네요. 저희가 워드 프랙티스 할 때 위쪽에 전역 변수를 하나 만들었었죠. 그래서 string in data라는 이름의 전역 변수에 이런 식으로 헬로 문자열을 넣었는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섹션은 밑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라고 보이죠? 그리고 살펴보면 여기 string in data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치에 맞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이름의 전역 변수를 선언했으니까요.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여기 기계어 명령이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이 기계어 명령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말을 했잖아요. 텍스트 영역에 기계어 코드가 위치해 있다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변수의 값이 들어가는 영역이 데이터 영역인데 그럼 기계어 명령이 아니겠죠. 그런데 왜 여기 기계어 명령이 있느냐? 이것도 저번 시간에 기계어랑 어셈블리어랑은 서로 1대1 대응이 된다고 했죠. 그 말은 어셈블리어를 기계적인 절차에 거쳐서 기계어 명령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지만 예를 들어서 0101 이런 임의의 이진수가 있다고 쳐요. 요 이진수를 그 어셈블리 언어로 그대로 요 이진수에 대응되는 기계어 명령, 기계어 어셈블리어가 존재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셈블리어로 번역해서 기계어 코드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기계어 명령으로 억지로 번역한 거고요. 이건 OBJ 덤프가 그냥 여기 이진수가 있으니까 0101 이진수가 있으니까 이걸 어셈블리어로 억지로 번역한 거고요.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실제로 기계어 코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살펴보면 7408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이거 1바이트씩 까준 거죠.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메모리에는 이런 식으로 한 블럭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7408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실제로 메모리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7408 그리고 그 뒤에는 다 0이니까 00, 00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874가 나오죠. 874가 나오죠. 그럼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도 있죠. 나는 여기 문자열을 넣었는데 왜 874라는 숫자가 들어가지? 일단 얘는 실제로는 캐릭터 포인터라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은 주소죠. 그래서 어떤 주소가 들어갈 건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여기 874가 어떤 주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874를 일단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쭉 올라가면은 여기 874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disassembly section load r data, raw data라는 부분에 이제 874가 보이죠? 여기에 보시면은 어떤 값이 들어있는데요. 일단 설명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r data 그리고 혹은 raw data라고 불리는 섹션은 컴파일 시점에 값이 정해진 전역 상수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전역 상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 언어 파일에 이런 식으로 헬로라는 문자열을 쓰게 되면은 실제로 이 문자열은 ASCII 코드로 바뀌죠. 그래서 68, 65, 6C, 6C, 6F 이런 ASCII 코드로 바뀌어서 이제 어딘가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 포인터 그래서 어떤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여기에 이런 문자열을 넣으면은 이 캐릭터 포인터는 메인 메모리에 값이 담기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헬로 문자열은 따로 어딘가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C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은 그 저장된 곳에
주소가 실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역이 바로 R데이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874를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로 데이터, R 데이터 안에 68, 65, 60, 60, UF라는 저희가 좀 많이 친숙한 숫자가 있죠. HELLO를 ASCII 코드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헬로라는 문자열이 실제로 로 데이터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우리가 선언했던 캐릭터 포인터는 그 로 데이터 영역의 주소를 받게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실제로 메인 메모리 안에도 이런 식으로 캐릭터 포인터를 선언해서 요 헬로라고 문자열을 넣는 게 보이죠. 이것도 실제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다시 GDB를 켜주시고요. 이번엔 어디로 가냐? 메인 플러스 41, 41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셈블리어를 배우면 다시 하겠지만,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을 실행한 결과가 되는데요. 아, 한 번 더 해야 되네요. NI 한 번 더 누릅시다. 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이 C 언어 코드를 실행시킨 상태가 되는데요. 여기 메모리에 살펴보시면은 0x554784라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주소가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초록색은 로 데이터 영역의 주소다라고 지금 GDB가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요 안에 들어있는 값을 살펴봤더니 6865, 6066F가 들어있어서 헬로라는 문자열이 된다라는 것까지 지금 GDB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874를 기억하라고 했죠. 874를 기억하라고 했죠. 여기 874가 있으니까 874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 끝자리 874입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왜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그대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여기 끝자리가 874인 거 확인하고 다시 OBJ 덤프로 열어볼게요. 어, 874가 어딨지? 아, 여기 있다. 네, 끝자리 874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874 부분에 헬로라는 문자열이 저장돼 있었는데, 874 부분에 헬로라는 문자열이 저장돼 있었는데, 그대로 제가 요 바이너리 영역이 그대로 메모리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도 끝자리가 874인 거 보면은, 아, 5554000이라는 숫자가 더해졌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554000이 여기에 있는, 모든 6A, 62, 6A6 요런 모든 주소 값에 더해져서 요 섹션 영역의 메모리를 이루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대로 들어간다라는 거를 실제로 이제 메모리 숫자가 더해지는 거를 보면서 확인을 해봤고요. 예, 그러면 다시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 섹션이 아닌 메모리라고 하죠. 이 그림을 계속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 보면 요 파란색 부분까지가 섹션이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가 이제 힙도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파일이 들어있는 이 부분도 있고 스택도 있죠. 그 중에서 저희가 스택은 알죠. 왜냐하면 스택은 이제 GDB 열었을 때 저희가 계속 보는 부분이니까 스택은 저희들이 알 거고요. 그럼 맨 마지막으로 힙이라는 부분이 뭐냐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오늘 하는 거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힙이란 거는 멜록이라는 함수로 메모리를 할당받을 때 힙 영역의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뭔가 메모리를 할당받는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 있는 힙 영역의 메모리에서 자원을 할당해서 주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멜록 함수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strncpy string encopy 함수를 선언해서 그 멜록 함수로 받아온 주소에 헬로라는 문자열을 카피하자라고 되어 있네요. 다시 GDB를 열어봅시다. 다시 메인 함수를 열고 이번에는 어디로 점프를 할 거냐. 여기 멜록 함수가 콜이라고 했으니까 콜돼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메인 플러스 73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걸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를 바탕으로 추론을 하면은 요 부분에 여기 있는 메모리 요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넣어놓은 문자열이 보이죠? 여기 살펴보시면은 여기 헬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게 요 부분에 이렇게 있고요. 그게 요 부분에 이렇게 있고요. 이제 6865, 6769, UF 이거 이제 익숙하시죠?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로우 데이터 부분의 주소가 여기에 나와 있죠. 874를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살펴보시면 여기도 6865, 6769, UF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 헬로라고 여기에 문자열이 들어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못 보던 게 있습니다. 여기 못 보던 게 있고요. 그 못 보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요 안에도 6865, 6796F 이런 식으로 헬로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이 멜록 함수로 받아온 그 멜록 함수로 받아왔고 요 헬로라는 문자열이 카피된 요 주소라고 그 주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스택 영역을 살펴보시면 7FFF로 시작하죠. 근데 저희가 할당받은 주소가 5로 시작하니까 요 7FFF보다 훨씬 낮은 주소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 그림의 이치랑도 맞죠. 스택 영역은 위쪽에 있고 힙 영역은 좀 낮은 주소에 있으니까 요 그림과도 잘 맞아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힙 영역에 힙 영역에 메모리가 할당되고 그 주소를 확인하는 것까지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과는 다르게 좀 이론적인 내용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 쓸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당연한 생각이고요. 저도 처음 이거 배웠을 때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어디에 쓰느냐 이제 나중에 컴프를 배우시는 2, 4학번 분들은 포인터를 배우고 문자열을 배우고 중간 기말을 실 건데 아마 그때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여기 전역 변수 C 선언해놓고 여기 배열도 선언해놓고 여기 포인터 C도 선언해놓고 그래서 여기 C가 3개 있죠? 요 3개의 C 중에서 값이 다른 하나가 있다.
그걸 찾아라.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거 처음에 풀었을 때 못 풀고 백지 낸 다음에 컴프 1 B제로 맞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제가 알려드렸으니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예, 여기 포인터가 주소니까 여기에 있는 C는 전역 변수 C는 어떤 주소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 헬로라는 문자열이 있죠. 세미코론을 안 붙였네요. 헬로라는 문자열이 있죠. 이렇게 문자열을 따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 문자열은 전역 문자열이라고 해서 일종의 상수 취급을 받는다고 했고 저희 스터디에서 배운 걸로 설명하면은 로우 데이터 영역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로우 데이터의 로우 데이터의 헬로의 주소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밑쪽에 있는 이 C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있는 헬로도 결국에 전역 문자열 취급될 건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헬로도 이제 로우 데이터의 주소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얘랑 같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이 똑같은데 주소를 두 개 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헬로도 여기 전역 변수에 있는 헬로랑 같은 주소를 가리키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배열은 첫 번째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가리킨다고 했죠. 그리고 이 배열에 헬로우라는 문자열을 대입하겠다는 말은 실제로는 저희 스터디에서 배운 걸로 설명하자면 스택 영역에 HELLO라는 글자를 하나씩 복사하겠다는 말과 같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배열 C는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인 스택 영역의 주소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면은 여기 68 여기 H 글자가 있는 요 부분의 주소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D60이 여기에 있죠. 왜냐하면 리트렌디안 방식으로 뒤쪽부터 채워지니까. 그럼 60, 61, 62, 63. 그래서 D63이 7FFF D63이 이제 여기 있는 배열 C가 가리키는 주소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D63을 열어봅시다. 좀 더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문자열로 열어봅시다. 그럼 열면은 저희가 예상한 바와 같이 헬로라는 문자열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셋 중에서 다른 하나를 찾아라 하면은 여기 있는 배열 요거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러면 문제 하나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실험을 하는 게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해놨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제가 따로 그걸 해놨는데 실제로 여기 string in data랑 string in r data라는 변수 여기 두 개 들어있는 값이 똑같냐 이걸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똑같다고 설명을 했죠. 이제 실제로 똑같으면은 여기 printf 안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될 건데요. 직접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드 프랙티스를 실행하면은 you can solve problem 하고 실제 if문 안에 있는 요 printf문이 실행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도 얘랑 결국엔 헬로라는
로 데이터 안에 있는 전형 문자열의 주소를 똑같은 전형 문자열의 주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값이랑 여기 들어있는 값이랑 결국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printf 안에 you can solve problem 요 문자열도 로 데이터 영역 안에 있을까요? 네, 있겠죠. 왜냐면 printf도 주소를 받는데 여기에는 문자열을 넣었으니까요. 그래서 874하고 요 다음에 59, 6F, 75, 20 이런 식으로 좀 쭉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쭉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건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 모으기 힘들까봐 제가 여기 미리 모아놨어요. 그래서 59, 6F부터 여기 65, 6D 까지 쫙 모아놨는데 그럼 요 부분이 여기 있는 이 16진수가 You can solve problem 요 문자열이겠죠? 직접 확인을 해볼게요. 파이썬 3를 켜시고요. byte from hex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이제 파이썬에서 여기 있는 bytes라는 부분은 문자열을 16진수로 아스키 코드 16진수로 그리고 16진수 아스키 코드를 문자열로 편리하게 바꿔주는 객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from hex라는 함수 안에 아까 전에 저희가 모아놓은 요 16진수로 된 문자열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바이트라는 객체가 리턴이 되는데요. 이걸 그냥 문자열로 바꾸려면 디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요 16진수 아스키 코드로 된 문자열이 실제 문자열로 바뀌어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네, You can solve problem 하고 제대로 여기 있는 문자열이 이런 식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printf 안에 들어가는 요 문자열도 이제 전용 문자열이라서 로 데이터 영역 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까지 확인을 하는 거를 해봤고요. 네, 여기까지가 아마 2주차 설명, 2주차 수업의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2주차 설명 끝이고요. 이제 3주차에 본격적으로 어셈블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